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를 한번 다시 요약 설명드렸는데요. 원래 이제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다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또 추후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31번부터 60번도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50번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안 되면은 나중에 뭐 100번까지 하고 나서 1번부터 100번을 다시 반복하더라도 그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빨리빨리 훑고 지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시험장에 가서 하나라도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150번을 갈 수도 있고 상황은 그때그때 바뀔 겁니다. 일단 31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이 발전기 병렬운전이라고 이게 되어 있네요. 지금 조금 이게 형태가 약간 틀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하고. 근데 일단 이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비슷하게 매칭이 되니까요. 발전기 병렬운전 할 때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예.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크의 주파사. 그럼 이거하고 같이 되어 있는 변압기. 예. 상, 권, 극, 전, 각, 제트. 크기, 위상, 주파수, 타형, 상회전 방향이 같은 거. 위상이 아닙니다, 위상. 그 위상으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회전 방향이 같은 거. 이것도 상회전입니다. 권수비, 극성, 전압비가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퍼센티미터스가 같을 거. 그런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비교를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발전기 병렬운전이 안 됐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건 거의 무효순환전류입니다. 무효순환전류, 무효횡류, 순환전류, 이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손이 된다. 열이 발생한다. 그런 정도입니다. 소손하고 열 쪽으로 부각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크기가 틀리니까 찐빠가 나니까 거기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발열이 되고, 순환전류가 흐르고, 발열이 되고, 소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파수가 틀리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틀려지겠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안 좋은 부분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은 덜 민감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약간 여긴 틀려집니다. 여기 이제 소손되는 부분은 여기 쪽에서 소손이 되는데, 여기에서 컨셉은 그렇다는 얘기죠.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게 있고요. 큰 게 있습니다. 그 부하 분담은 어떤 게 더 클까요? 자본적으로 많이. 왜냐면 힘이 작으니까 힘이 약한 놈이니까 얘가 더 힘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외부에서 요인을. 그러다 보니까 얘가 5%다. 얘가 10%다. 그럼 얘 쪽에는 한 100 정도가 걸리면 얘는 한 70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똑같은 용량인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틀려지면은 얘 쪽으로 더 힘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쏠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분담이 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용량 쪽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크게 해줘야지만 이쪽에 부하 분담이 덜 하죠. 과열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 안정화 장치. 그러면 전력 계통 안정화 장치. PSS인데, 이건 제가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때가 됐거든요. 예. 딱 이 정의를 할 때 속남부저가 나와야지만 됩니다. 속남부저. 속은 여자 장치에 의한 난조에 의해서 부재동 현상에 의한 저주파 동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PSS가 나왔다. 보시면 이제 PSS 부분을 이제 발전기를 그림을 그립니다. 기준 레퍼런스가 있고요. 레퍼런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AVR이 나옵니다. 전압조정장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엑사이터, 여자기가 나옵니다. 엑사이터가 나오고, 엑사이터에 계좌 코일이 나와서 여기서 계좌가 되고, 여기 이제 회전 계좌형이 되는 거죠. 여기 회전 계좌. 고정자가 있고, 고정자에 이렇게 삼상이 감겨져 있어서 이 삼상 쪽에 전압이 유도가 되는 거를 이제 봐가지고 계통 내에 전압이 제대로 유도가 되는 걸 봐서 이 레퍼런스 전압이 돼서 이 레퍼런스 전압보다 낮거나 넣어주면은 얘가 AVR이 이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엑사이터가 이 여자 전류를 더 많이 흘러줌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전류 유도가 돼서 전압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PSS를 달아가지고 뭐가 들어오죠? 세 개가?
FPW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 주파수, 전력, 각속도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가 초소금 여장 장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운동이 돼도 얘는 탁탁 튑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빨리빨리 운동이 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도 또 빨리빨리 또 들어올 거고 얘가 또 빨리빨리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줄이고자 얘가 여기서 가감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야, 너 너무 날뛰지 마.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 10% 정도로 제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PS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할 때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이렇게 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덕턴스에 의해서 인덕턴스 변화에서 계자의 자속의 위상이 지연이 돼가지고 진동 현상에 의한 작용력이 불감대 영역에 동작을 하다 보니까 부재전 현상이 발생한다.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PSS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림하고 이제 같이 외워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내용들을.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PSS 쪽으로 가서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PSS가 뒤쪽에 있는데, 여기다 안 넣어놨나 보네. 조금씩 이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되고요. 책별로 좀 순서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PSS에서, 뭐, 그게 이제 변진 증거대로였거든요. 얘가 블록 다이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아까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는 요 관계를 여기다 보시면 변환장치가 있습니다, 위상 변환장치. 진지상 제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증폭기가 있고, 신호 제거기가 있고, 신호 제한기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컨셉이 있어서 얘가 들어오면은 증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잘라주고, 뭐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디지털 계정기 쪽에서 나오는 뭔가 입력을 받으면은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이 안에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뭔가 변환을 해줘서 필요한 부분만큼을 출력을 내보내는데 아까처럼 모든 부분이 아니라 한 10% 정도만 내보내기다 보니까 신호를 나중에 제거를 해줍니다. 제한을 해주고 필요하지 않는 시그널 같은 건 바깥으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제한을 해줘서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그 안에. 그리고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따가 또 자료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뭐 전압 조정하는 것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발변 주비해가지고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하냐. 발전소의 전압 조정 어떻게 하죠? AVR, AQR. PSS는 전압 조정은 아닙니다. PSS에서 전압 조정을 하는 거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입니다. 제목처럼. 발전기에서는 AVR, AQR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쪽에서는. 예, OLTC, ULTC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NLTC가 틀린 거고요. ULTC나 OLTC는 같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SBR로 해주고요. 여기 일부 또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지금, 변압기 2차 측에서 저기 제어해주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에서 제거해주는 거, 배전솔로에서 제거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전압조정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큐빅 컨트롤을 제어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배전자동화 목적. 배전자동화. 네 글자. 배전자동화 목적이 뭐였죠? 공원설계라고 제가 그러지 않았네? 공원설계 성안선신. 공원설계입니다, 공원설계.
송환설신 쪽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송환설신. 이거 비슷하죠? 얘는 어디서 나오죠? 팩츠 쪽에서 나옵니다, 팩츠. 송전 용량 증대, 안정도 향상, 설비 용량 향상, 공급 신뢰도 향상. 뭔가 다 향상이 일어나는 건 뭐로 일어난다? 배전자동화도 비슷합니다. 한데 얘는 팩츠 쪽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얘는 배전자동화. 그래서 공운 설계를 외우라고 그랬죠. 얘도 공급 신뢰도 향상입니다. 첫 번째. 운전여율의 극대화, 현대화, 설비 유지 관리 비용 절감, 그리고 개통 운영의 현대화. 이런 식으로 나가죠. 배전자동화라는 게 뭔가 배전을 자동화시킴으로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사람이 가지 않고도 여닫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공급신뢰도 향상이 되는 거고, 운전효율도 사람이 가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효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넣었다 뺐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설비 유지 관리 비용도 사람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사고를 복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겠죠. 그런 내용들. 교통 운영의 현대화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요즘 보시면 어떻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도둑도 봅니다. 다 CCTV로 다 보니까. 그리고 보일러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까지 가지 않고도 되죠.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내용들입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금방 쫓아옵니다. 한 10년 뒤면은 벌써 다가온다는 얘기죠. 지금 2015년이죠. 5년 뒤면 2020년이 되면 5G가 나온다고 합니다. 2020년에 상용화돼서. 그럼 그때부터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사물 인터넷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죠. 기기들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선배부자, 개사F전, 냉피정무, 공정가배, 청정건민 뭐 이렇게 어떤 것들 있죠. 그거 이제 써주는 거고요. 선배부자. 선배가 부자 되니까 뭔가 배가 아프다 이거죠. 선로민. 선로운전 자동화죠. 선로운전 자동화. 배전정보 관리 수집. 부하 집중 제어. 자동 원격 검침.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선배부자, 개사F전, 냉피전무, 냉피전수 뭐 이렇게 공정가배, 첨정건민 이렇게 해놨던 것들 이따가 같이 보시면서 이게 뭔지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 쪽이니까 이게 관리하는 겁니다. 사고시 피도 관리하는 거고, 예? 개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나중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배전자동화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EMS, PSS, 배전자동화, 이런 쪽은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765는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팩츠 정의가 어떻게 하죠? 팩츠. 조금 전에 이제 팩츠의 목적은 설명드렸죠. 팩츠의 목적이 뭐라고요? 송환설신? 무조건 전력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신기술을 응용하여 수송설비의 기능을 고도하고, 예? 저번에 외워가지고 잘 하셨더니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하여 수송설비의 기능을 고도하고 뭐였죠? 반도체를 이용한 수송설비의 기능을 고도하고 전력설비의 기능을 자동화하게 한 신송전 전력 시스템 이렇게 외워가지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앞에 몇 가지 테마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손용량량 증대를 한다. 안정도를 향상한다. 설비용률을 향상한다. 공급 신뢰도를 향상한다. 이거 다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팩츠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림이 보시면은 팩츠 쪽에서 발전기 쪽에 나오는 게 뭐죠? CCBR. 가공서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죠? CCSC. 그 다음에 DCPR. 지중선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스테이트콤.
그래서 같이 합쳐지는 부분이 UPFC. 요거에 대한 장단점을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X 성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얘는 P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다 이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어 방식이 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어 목적이 뭐고, 제어를 뭘 하고, 그걸 이용해서 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럼 장점, 단점. 근데 단점은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 빼고. 여긴 다 장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측면의 장점, 운전 측면의 장점, 설운, 기소, 무음, 송산설, 키워드 외워가지고 설비 측면에서의 장점, 운영 측면의 장점. 예? 이게 뭐죠? 소음이 없다. 기계적인 동작부가 없다 이거죠. 반도체만 있으니까 기계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어떤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고 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전력 공급 장치. 무효전력이 응답 속도가 빠르다. 이거는 송전 용량이 증대되고 사가 뭐지? 안정도고 이건 설비용률이고 사고 파고 방지를 할 수 있다. 중간에 임피던스를 키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는 장점들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또 외워주시면 됩니다. 무정전거법, 대전선 보호장치 RSLAF 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고, 변압기 단건 부분 보시면 동력 큰 누절 해가지고 동량이 늘어나는 부분, 동량이 감소되죠. 효율이 증가되고 큰 용량을 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도립전류, 여자도립전류 비교한 부분 나와 있고요. 송전설로 진동, 아톡스 베터 해가지고 나와 있죠. 미풍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눈에 의한 진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안정도에 대해서 위상각 안정도, 전압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별로 해가지고 나눠지는 부분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태 안정도가 어떻게 되고, 동태 안정도가 어떻게 되고, 과도 안정도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발견된 전압 안정도가 어떻게 되고, 위상각 안정도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등면적법인지 단단법인지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전압 안정도 판별하는 기법들, 정태 안정도를 미소신호 안정도라고 해가지고 미소신호 안정도 판별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 안정도 향상 대책 이런 것들, 리전 있기, 동력 나왔죠. 단단복직기에 승속중, 소개보고 FH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되고요. 케이블 종류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케이블은 발성 배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종류.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뭡니까? CV 케이블이죠. XLP 케이블, 그다음에 OF 케이블, POF 케이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경제급전, 아까도 배우셨던, 오전에 배우셨던 그 경제급전 똑같은 겁니다. 경제부합해본 CIS 장단점. CIS 장단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죠? 물리적, 화학적. 예. SF6에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GIS 안에 가스가 들어갔는데 그 가스가 SF6 가스로 충진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의 특징 때문에 얘가 장점이 생기고 단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콘덴서, C는 뭐죠? 고유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고유 송전 용량이 나왔죠. 고유 송전 용량이. 서지 임피던스 로딩. 고유 임피던스는 과도한 상태에서 고유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파형이 있고 과도한 상태에서 파형과 서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같은 얘기로 외워지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압기 쪽, 변전소, 보호계전, 정정 쪽 나와 있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전압 변동까지 있고 유도장이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진 쪽이네요. 이 공진 쪽은 계산 문제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단락비를 정의하고, 아까 거기는 단락비가 없었는데 발전기 병렬원전이 아까 31번이었죠. 조금 순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답안지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단락비가 뭔가요? 정무학계 3유지기. 예, 정목계 3유직인데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그리죠? 단락 곡선하고 모가 곡선에서 계좌 전략하고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그리죠? 전격전류, 단락전류, 전격전화, 얘는 뭐죠? 단락 곡선, 여기는 단락곡선, 여기는 무바 포화곡선, 여기는 이렇게 이제 계좌 전류하고 계좌전류, 여기는 요즘에는 저기 IF 42, IF2, 여기는 IF1, 얘는 전격전류, IN, 여기는 IS 단락전류, 단락전류 IS, 여기는 전격전화. 전격전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곡선을 못 그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먼저 정무합계를 생각하고 그랬지. 정무합계. 전격속도에서 무바 전압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계좌전류. 함유지계. 삼상단락전류와 같은 지속단락전류를 필요한데 필요한 계좌전류. 계좌전류분의 계좌전류죠. 요 계좌전류가 여기입니다, 요 밑에. IF2. 요 계좌전류가 IF1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IM분의 IS가 되죠. 그럼 이거 KS 부 XD분의 IS는 XD분의 X분의 1의 IN이죠. 그래서 여기 IN 있으니까 요 IN 없어지니까 결국은 이거는 XD분의 1이 되는 거고, XD분의 1은 뭐라고? KS가 되니까. 그래서 단락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전기 구조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단락비가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가, 전전, 송부, 단락비가 큰 경우, 작은 경우. 단락비가 큰 경우는 무슨 경우? 단락비 큰 경우는 큰 경우가 철기계. 예, 수력 쪽에 의한 철기계. 얘는 화력 쪽에 의한 동기계. 구조 같은 경우는 얘가 철기계고, 이건 안정도가 좋다. 가격이 높다. 이거는 전압변동률, 여기는 전기자 관장력, 이건 무리전력 충전, 이건 충전 전력, 충전 능량, 이건 효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 철기계 쪽이 무조건 다 좋다. 쪽으로 해가 가서 설명을 하시면 된다고요. 발전기 병렬운전. 크리지파상을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거리계전기. 아, 이거 아까 거리계전기도 안 했네. 거리계전기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전압과 전류의 기전기 설정과 타건중과의 정기적 거리, 전압과 전류의 정기적 거리, 자꾸 얘기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막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다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결론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전기. 딱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한 방에. 그러려면은 거리 계정이니까 R이죠.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는 R은 I분의 V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계정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다. 이렇게 섹션을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나눠서 앞에는 뭔가 인식하는 부분이고 뒤에 건 계산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컨셉을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자꾸 그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처음에 막 전압전류가 나왔다가 다시 그 계전기 설치점으로 갔다가 나중에 전압전류를 해가지고 다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 생각할 때 얘는 임피던스니까 R은 I분의 V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있다 보니까 그게 먼저 나온 겁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자기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답만 쓰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이 거리 계정이니까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 이거 답안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볼까요? 34번.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에 있는 걸 그대로 외운 겁니다. 지금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판별하여 동작하는 개점 방식. 그대로 제가 얘기한 거죠. 뭐 따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섹션을 나눠가지고 두 개로 그냥 그 생각을 하면은 컨셉이 두 개다 이거죠. 인식하는 부분, 동작하는 부분. 그때 이거 언더리치, 오버리치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거 회의하신 거는 기억나시죠? 저도 좀 혼동이 돼가지고 한 30분은 이거 가지고 헤맸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또 보면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해결이 됐던 건데 이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때 헤맸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분가전 직동 자타. 이 부분은 외우는 건 설명드렸고 85%, 150%, 225%, 10사이클, 그 다음에 뭐 24사이클, 100사이클 뭐 이렇게 나와있죠. 전원은 사이클이 안 나왔네. 1에서 3, 그 다음에 10, 24, 그 다음에 100사이클. 이건 3, 24, 100사이클 이렇게 85, 150, 225 이렇게 되고 아분가전 직동 다타 유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은 헷갈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면 거리계정기 또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몇 번씩 나옵니다. 이거는 거리계정기는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충전 유모 했을지 보니까 24사이클이나 20사이클로 20에서 24사이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20에서 24 쓰시면 되고 얘가 이게 여기는 24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20에서 24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씩. 요것도 뭐 80에서 100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도 조금씩 유두리 있게 그걸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대로 그냥만 쓴 건데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외우죠. 1에서 3사이클, 뭐 아까 10에서 20사이클, 뭐 20에서 24사이클, 80에서 100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틀리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력 품질 아까 전보고독 단상역주가 이겁니다. 지금 전보고독 단상역주 얘기했던 부분. 요게 지금 예제 7-3번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던 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우회전용 전압의 크기하고 일정하고 유회전용 위상차고 그거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약간 좀 틀리지만은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마 그 60번까지 못 가고 50번 정도까지 밖에는 안 할 것 같은데 배전 아까 보시면 전압조정이 나오면 발변지배가 나와야 된다고요. 발전소에서 전압조정 방법, 변전소에서 전압조정 방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조정 방법, 배전솔로의 전압조정 방법. EMS의 계층기어. 아까 보면 계층기어니까 적체직 신경주 이거 나오는 겁니다. NCC, RCC, HRCC, 그 다음에 CCC, WIS, 뭐 이런 것들, NIS, 이런 것들 나오면서 기계 발급 안전 해가지고 내용들 나오고. 그거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문제에서 그 물어보자 하는 그 답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건 765 쪽. 154, 345, 765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는 거. 배전소를 무정용군법 나온다고 했고요. 로봇공법, 활선, 이게 이제 사선 상태 공법하고 활선 상태 공법이 있고요. 뭐, 버켓을 이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봇을 이용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는 좀, 빈도는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왜 40번이 나왔냐? 배전 쪽에서 나온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배전자동화 아까 얘기했죠. EMS, 배전자동화, 뭐 PSS 이런 것들 나올 때가 됐다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 단건면압기 장단점. 단건면압기가 왜 쓰여지는지. 복건면압기가 단건면압기가 있고 상건면압기가 있는데 그거별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도 또 있고요. 여자전류하고 여자도립전류. 디지털 계정기 구성. 아까도 이제 문의하셨었는데 디지털 계정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다? 표보나 부호와 양자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그거의 구성을 보니까 EFS, MAD 연출해가지고 입력을 받아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샘플링 한 다음에 머징을 한 다음에 AD 컨버터를 통해서 D맥스를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하고
결과를 운동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 그 장단점들이 있고요. 그 특징이 있고, 보통이자 보호계정기 동작하고 통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기능이 있고, 자기 진단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계정기의 특징이라는 얘기죠. 아날로그 계정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단점들도 있었고. 장점은 6개, 단점은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죠. 진동, 아까 미풍 진동하고, 섭스판 진동, 그 다음에 갤러핑, 그리고 또, 탈락해서 올라가는 게 뭐였죠? 슬리트 점프. 이런 것들. 눈에 의한 게 갤러핑하고 슬리트 점프입니다. 대책은 아톡스 베트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정도가 뭐냐? 개통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뭐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정체 안정도 향상 방법, 과조 안정도 향상 방법, 해석 방법들,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책들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랭킹 사이클, TS 선도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PSS 아까 설명드렸고요. 전압과 가는 건 수식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3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 정확히 삼류지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일단 정, 무, 압, 개, 그 다음에 삼류지계. 삼류, 지, 개.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냥 거기다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걸 먼저 외워야 되는 게 단락곡선하고 무부하 포화곡선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포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포화가 단락이 돼 있고요. 왜? 지금 단락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락곡선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발전기 자기회전 현상 부분이 또 헷갈린다고요. 거기서는 이게 하나 더 오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림이 이제 또 갖다 놓으면 또 헷갈립니다. 이제 5-8에 가시면은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발전기 자기회전 현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단락비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F2하고 IF1, IN, IS 이 비율 그림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IF2고 IF고 요거 IN이고 IS고 요건 VN 전격전압이고, 여기 보시면 IF2고 IF고 IN이고 IS면은 IS가 X분의 1 IN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요거 없어지니까 X분의 1이 KS가 된다. 요거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이 수식은 그냥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림이 또 나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그럼 단락비 가게 되면 아까처럼 구한, 가전, 반무충용 해가지고 구한, 가, 전, 반, 무, 충, 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왼쪽이 다 좋다라고 해서 가시면 또 금방 외워진다고요. 단락비. 33번 단락기 병렬울전. 여기서는 크기지 파상, 크기가 같아야 된다, 뭐 위상각이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전기 크위 주 파 상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 같은 게 없습니다. 여기. 자, 보시면은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서 온도 상승을 초래한다. 이것도 보시면은 부하를 감속시켜 위상에 빠른 발전기는 과부하를 초래한다. 난조가 발생하고 계통으로부터 탈락한다. 과열의 원인이 된다. 어느 순간 단락 상태가 돼서 어떻게 된다. 소존되는 부분은 일단 크다라고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지금 다 과열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요거 말고 다른 자료를 보시면은 요것도 10점짜리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네. 단락 상태 사고 난조 발생,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답안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빼고, 여기는 그림이 있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네. 요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있는 게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지성호 씨 거를 좀 본다든가 그런 그림들이 더 있거든요. 발전기 병렬운전 쪽은. 그런 쪽에 대한 자료들을 또 보시면 됩니다. 다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다음 주에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보완을 해드릴 겁니다. 거리계정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리계정기 개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요게 계정기 사고 지점입니다. 요게 CT고 요게 PT입니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저항 부분을 나오는 겁니다. R과 X 부분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할 때 R은 I분의 V인데 PT 부분에 CT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부분이. 여기가 바뀌어지는 부분을 주의하시라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부분 중요하신다고요. 릴레이가 고장점보다 커야지만 실제로 사고 지점에 대한 릴레이가 고장점에 대한 부분이 이게 밑에 내려왔을 때 실제로 이건 릴레이 세팅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세팅을 해놨는데 그거 밑에 들어오면은 얘는 내부 고장인 거고 그거 바깥으로 나가면 외부 고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Z는 R 플러스 JX입니다. 임피던스는 아까 이게 뭐라고요? 아까 여기 R이었고 이게 X 아닙니까? 여기 지점이 여기 사고 지점 해가지고 X, Z 부분은 안 해놨잖아요. R하고 X로 해가지고 그래 그 지점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먼저 오음형 있다. 그 다음에 리액턴스형이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임피던스형이 있다. 그 임피던스를 이 오음을 반대로 한 게 오음을 반대로 하면 뭐죠? 모형이 있고 여기다 옵셋을 준 옵셋 모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외우시면은 그림에서 꼬리를 물고 다 됩니다. 여기 뭐 토마토형이 있고 랭치형이 있고 렉탱글러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들이 더 있다. 그건 실무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단거리가 어떻게 되고 중거리가 어떻게 되고 장거리가 어떻게 되고 옵셋 같은 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옵셋하고 이제 계좌 상실 부분하고 거리 계정기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실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기본 컨셉으로 이렇게 받아서 넘어가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5번을 보면은 분산전원. 분산전원이 뭔지를 이제 이거는 좀 다른 답안지들이 있는데 분산형 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잘 돼 있거든요. 계통 내 각각의 기기들에 대한 전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분산형 전원 배전 쪽에서 분산형 연계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있는 걸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책이 한 30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전력 품질하고 분산형 전원 연계하고 한 3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전보를 받아서 고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술을 하나 단상을 해놓고 술을 거꾸로 마셨다. 역주돼 있다고 그랬죠? 전보, 고독, 고조파, 고독, 그 다음에 단상, 역주. 단상, 역주. 이렇게 해서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꼭 이 순서대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 조건들을 맞춰서 써주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편하겠죠. 왜? 채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외웠을 테니까. 근데 저는 제가 외우기 편한 쪽으로 썼습니다. 기본 형태는 유지하면서 제가 외우기 편한 쪽으로 해가지고 써 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36번) 이거 뭔가 아까 이거는 7-3 얘를 7-3 증명하라 해가지고 단거리 송전솔로 쪽에서 증명하는 것처럼 P는 R분의 뭐 X 부분 여기 나오죠. 델타 V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V분의 PR 플러스 QX V분의 PX 마이너스 QR 요 자성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델타 V고 요게
EV가 된다는 뭐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델타, 얘도 델타고 얘도 델타입니다, 사실. 예? 이건 라지 델타고 이건 스몰 델타입니다. 용어는 델타인데 이거를 델타 V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스몰 EV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색마다 조금씩 틀려집니다. 얘가 이쪽이고 얘가 이쪽이다. 그래서 얘 부분은 아주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얘 부분만 고려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 P는 요 델타 부분에 비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 요게 예제 7-3에 나와 있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요건 다음 주에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똑같은 수식인데 워드 작업만 해놓은 거죠. 좀 더 편하게. 더 간단하게 해놨죠. 똑같은 답입니다. 이게 책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이제 7-3에 나와 있는 거. 근데 이걸 조금 어렵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배전설로 전압 조정인데 여기서는 이 전압 조정이 어디 나오냐면요. 역률에서의 전압 조정으로 나옵니다. 품질 쪽에. 그래서 송배전공학의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압 조정의 필요성에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 거기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지금. 14장에 있던 그 전압 조정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씩 틀려질 수가 있다고. 요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고 여겼고요.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부분이 NLTC, ULTC, AVR에 있고 무유전력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는 변압기 쪽에서 제어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무유전력 쪽입니다. 전압 조정 설비를 보면 발전기 쪽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무유전력 조상 설비로 다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설비들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어있는 게 바로 LDC 쪽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변압기 쪽에서 LDC가 있죠. ULDC 탭을 조정할 때 뭐 이거 프로그램에 의한 부분, 시간에 의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 있죠. 그리고 SVR이 있고 IVR이 있고 스태틱 파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모선 쪽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더 쪽으로 급전선을 조정을 하거나 모선과 급전선을 일괄해서 조정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도 외워주시면 되고요. 모선 일괄과 급전선별 조정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식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다 이게 모범 답안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EMS 보시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NCC가 나옵니다. 무조건 중앙에 있어야 되니까 NCC, RCC, HRCC 위쪽에 CCC 오른쪽에 WIS, NIS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발급 안정원이 있고요. 적체직 신경주가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요게 NCC가 되고요. CCC가 있고 RCC가 있고 HRCC가 있고 WIS가 있고 NIS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기계 발급 안정원으로 되어 있고 자발계, 경자에 뭐 상승사급, 체경전 해가지고 이제 또 있습니다. 자발계 이제 계가 계획 운영 기능이고요. 경자에 그럼 여기는 경제부하 배분, 자동주파수 제어, 예비력 감시 이렇게 였습니다. 상승사급, 체경전 해가지고 또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전력계통공학의 10장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그 그림을 갖다 썼고요. 여기 구성 방안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기계 발급 안정원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여기 내용이 없죠. 그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내용도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여기 기계 발급 안정원의 기능 중에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 제어 기능. 여기 발전 제어 있죠. 기계 발급, 급전은 모의 훈련 기능, 기계 발급, 안전 제어 기능, 자료 취득 및 뭐 이런 것들 기능이에요. 원방 감시 기능. 이걸 가지고 이제 쓴 겁니다. 똑같이. 내용들 나와 있고요.
39번에 보시면요. 전압격상 이거 765에 대한 것들 비교해 놓은 겁니다. 765. 보시면 두 개가 있으니까 154, 345, 765 이거 비교해 놓은 것들. 요게 지금 어떤 게 잘 돼 있냐면은 잘 돼 있는 거는 요것도 잘 돼 있는데 저기 서울공과학원에서 문제 풀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여기다 같이 넣어놨나요? 제가? 여기 보시면 서울공과학원에서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력성실 경감, 손실률 비교하고 철탑별로 면적 비교하고 이것도 모범 답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 못 하는데 요게 비교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낫죠. 아까 거보다는 비교 대상이 확실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만의 답안지를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뭔가 40번 부분을 보시면은 회전솔로 무정전구법 요거 말고 이게 좀 더 보기가 더 쉬우니까 여기 좀 쉽게 돼 있거든요. 60회 때 4교시 때 3번으로 나왔고요. 61회 때 3교시 때 1번으로 나왔습니다. 65때 나오고요. 66회는 나오고 요때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전 쪽이 잘 안 나옵니다. 문제가. 배전 쪽이 나오더라도 이런 쪽보다는 뭐 ABC라든가 CSP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배전 쪽의 보호장치라든가 신기술 쪽이 있죠. 그런 쪽에 대해서 배전 쪽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옛날에 쓰던 방식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선 상태에서 방법, 활선 상태에서 방법,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그래서 사선 상태에서는 공사용 개폐기를 이용한다든가 바이패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동용 변압기를 이용한다든가 발전기공법을 쓴다든가 있고요. 여기는 활선 작업차를 이용한다든가 로봇을 이용하거나 하이스틱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에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것들을 자료들을 보시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콘셉트를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얘는 이것만 이 표만 알고 있으면 설명이 다 됩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받으시면은 다른 것들도 보기가 편합니다. 바이패스는 바이패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패스를 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전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선 상태가 됩니다. 이동용 변압기차 같은 경우도 이동용 변압기차를 걸어서 움직여서 얘를 죽여놓고 옆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선이 된다. 근데 활선 상태에서도 이동용 변압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걸어놓고 이동용 변압기를 통해서 바이패스를 시켜가는 식으로 해서 활선 상태에서도 이동용 변압기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거 보시면은 직접 활성차 공법이 있죠. 활선에서 연결해가지고 바로 연결하는 거죠, 그냥. 네, 무정전구법이 이게 활성공법입니다. 바이패스라든가 발전기 공법이라든가 매니퓨틀라라든가 하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제가 좀 목이 아파가지고 좀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41번부터 또 내용들을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뭐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또 복습을 해드릴 거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